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 온비초등학교 교사 정유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스 1, 2, 3과 행복교육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사람과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니쌤의 행복교실 만들기라는 책과 학급 긍정훈육법을 번역을 했고 또 학급 운영 시스템, 학교의 놀자 등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와 클래스 1, 2, 3을 좀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좀 그런 어떤 인연을 좀 소개를 드리면 사실 클래스 1, 2, 3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저는 좀 별로 이렇게 별로였어요. 약간 거리를 뒀어요. 여기 관계자들 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제가 초임 때는 많이 했었는데 한 10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굳이 칭찬하지 않고 학급 운영을 이렇게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저에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거리를 좀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충희 대표님께서 계속 연락도 오시고 연락을 하시고 학급 긍정훈육법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을 때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로도 계속 만나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봤던 클래스 1, 2, 3이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화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나게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 행복교육과 같이 간다면 훨씬 더 가치로운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작은 주제가 4가지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친절한 교사 대 엄격한 교사, 인간이란, 학급의 수준. 하나하나가 굉장히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 그래도 좀 가볍고 또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핵심을 콕콕 찍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쿼블로라는 정신과 의사가 호스피스 환자들, 6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계속 돌보면서 쓴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더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소지섭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라.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야만 지혜로워지나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행복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교과서를 배우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가치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EBS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 4부 다중지능편을 보면 지금 있는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직을 고려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그룹과 정말 만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중지능 검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 지능 3가지와 직업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과 직업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반대로 이쪽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 지능 3가지와 직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생존하고 또 사회적인 존경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지능이 다 높습니다. IQ에 해당되는 수학, 논리지능, 언어지능, 시각공간지능 그런 걸까요? 바로 자기 이해지능이었어요.
자기 이해, 자기 성찰지능.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가치로움을 느끼고 행복한가를 계속해서 성찰한 사람들은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도 어쩌면 지식 하나 둘을 전달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회상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자아 성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방금 얘기했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행복이 아닐까. 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아 성찰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길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야 될 부분도 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커 제이 파머라는 사람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사들은 무엇이라는 질문을 해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 가르치는가? 교육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의 자아의식은 그 자아의식이야말로 아이들과 세상과 학과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교사의 자아의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뭘까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만난다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보면서 아, 삶은 저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면서 아,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것이 참 좋구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줄 때 우리가 참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는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아 성찰과 관련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아주 중요한 질문, 아마 교사라는 직업이 생기고 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친절한 교사가 될 것인가, 엄격한 교사가 될 것인가. 친절한 교사가 되면 아이들이랑 관계는 좋아질 것 같지만 애들이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버릇도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교사가 되면 아이들을 교사로서 잘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분면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엄격한 교사, 여기는 친절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분면으로 나눠보면 친절함은 좀 부족하고 엄격함이 높은 이 사람들은 권위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친절한 교사들은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엄격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은 교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방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와 여기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3월 첫날은 무서워야 된다. 처음부터 잘해주면 아이들이 고마운 줄 모른다. 처음에는 좀 무섭게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뭐 일종의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권위자로 지내게 되면 아이들이 저를 좀 무서워해요.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자는 책임감이 강해요.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위자로서 아이들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가르치고 행동을 이끄는데 큰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존중합니다. 왜 존중하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인간적으로 연결되려고 하죠.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통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 지치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겨울방학이 온다는 거예요. 이 겨울방학이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이 정신이 붕괴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겨울방학 동안에 나름대로 충전을 하고 방학 때 충전을 하고 다시 돌아오지만 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네요. 여기에 있네요. 민주적 권위자입니다. 민주적 권위자는 어떨까요? 엄격할까요? 친절할까요? 이 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격함도 높고 친절함도 높아요. 아니, 친절함이 80이면 엄격함이 20, 엄격함이 80이면 친절함이 20, 이렇게 제로섬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적 권위자들은 놀랍게도 친절함도 높고 엄격함도 높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한 인간, 인격체, 그리고 그가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끌어주고 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화가 나서 친구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권위자들은 행동을 못하게 해요. 너 왜 화를 내고 있어? 친구한테 함부로 하지 마! 하고서 행동을 이끌어줬어요. 하지만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선생님과 적이 됐다라고 느껴요. 반대로 이 친구인 선생님의 경우는 네가 많이 속상해서 그랬구나 하면서 감정은 수용해줬는데 행동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행동이 허용돼 버리는 거예요. 막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분노가 일기도 하고 슬픔의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을 내 방 안에서는 마음껏 느끼면서 마음껏 행동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 또한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적 권위자는 아까 그렇게 친구에게 화가 나서 거칠게 욕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많이 화가 났나 보구나.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화를 좀 진정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화날 수는 있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욕하거나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감정을 수용해주면서 이 아이의 행동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지금 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만 왜? 오랫동안 많이 배워왔으니까 본인도 다 알아요. 다만 그것을 왜 못했냐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는 있어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이 분노나 화가 좀 가라앉고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거나 또는 질문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음으로써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교사가 될 것인가 엄격한 교사가 될 것인가 고민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무엇에는 친절한 교사? 아이의 감정에는 친절하게, 한 인격체로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흔들거나 파괴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 친절한 교사가 될 것인가 엄격한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럼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세 번째, 그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아주 짧게 심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짧으면서도 핵심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간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이 뇌라는 아주 중요한 장기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본능, 감정, 사고. 왜냐하면 뇌 자체가 가장 안쪽에 있는 뇌가
생존과 관련된 뇌예요. 시상, 시상하부, 교, 연수와 같이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고, 그 다음이 여기가 대뇌 변연계, 감정 또는 장기 기억과 관련된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바깥쪽에 덮고 있는 뇌가 심피질이죠. 사고와 관련된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게 이런 사고와 감정과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뇌 삼중뇌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뇌의 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욕구가 생기게 돼요. 엘더포라는 심리학자의 ERG 이론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ERG 이론은 E는 생존 욕구입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 R,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G, 성장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렇게 뇌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의 욕구. 매슬로우는 좀 더 다양하게 5개 단계 또는 7개, 8개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엘더퍼의 핵심 욕구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긍정적 감정을 느낄까요? 부정적 감정을 느낄까요?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긍정적 감정을 느낄 겁니다. 욕구가 좌절이 되면 부정적 감정을 느끼겠죠.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이 마음에 뭐가 많이 있을까요? 부정적 감정이 많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음에 긍정적 감정이 많아요. 볼게요.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불안감을 느끼죠. 불안해요. 그 다음에 이 관계의 욕구, 매슬로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매슬로우에서는 이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사랑의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존경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소속감, 그리고 존경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다 보면 어떤 감정이 높아지겠습니까? 자신감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수치심을 느낄 거고요. 자신감이 없다면 무기력해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학급의 아이들이 이 우리 공간은 굉장히 안전한 학급이야. 선생님도 우리를 무섭게 대하지 않고 친구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우리는 정말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야.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반은 정말 가치로운 반이고 나는 우리 반에 소속돼 있고 우리 반에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 소속감을 느껴요. 그래 나는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어떤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실수나 실패를 경험해도 비난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쌓아갑니다. 이런 학급. 참 괜찮은 학급이죠? 평화롭고 행복한 학급일 거예요. 반대로 아이들이 불안해요. 왜? 선생님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어떤 날은 기분 엄청 좋았다가 어떤 날은 바닥을 쳤다가 선생님 눈치 봐요. 얼굴 표정. 선생님 문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 표정 봐요. 아 오늘 아침부터 기분 안 좋다. 또는 우리 반에 엄석대 기분 상태 보죠. 그렇죠? 엄석대가 기분 안 좋으면 그날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불안해요. 나 우리 반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요. 외로워요.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을 부립니다. 자존심은 쉽게 상처 입죠. 그렇죠? 내 상처 입은 자존심.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요. 나 못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학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수도 듣고 있고요. 또 오늘 이 클래스 1, 2, 3도 활용하는 것이 아마도 좀 더 안정감 있고 소속감을 느끼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이란
인간에 대해 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네 번째, 이제는 좀 공동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기록을 해볼게요. 이 공동체의 수준이 있어요. 인간에게도 수준이 있죠. 그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보면, 1단계 수준이 뭐냐면 1단계의 도덕성이 벌을 두려워하는 도덕성입니다. 혼날까봐 선생님이 무서워서 뭔가를 하는 반이에요. 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사람. 두 번째는 상을 원해요.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 충족. 뭐 하고 나면 선생님 뭐 스티커 주세요. 뭐 사탕 주세요. 뭐 해주실 거예요? 이런 수준이에요. 3단계는 관계. 평판을 중시하는 관계입니다. 뭐냐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대체로 보면 이 3단계에 있는 학급, 개인에게도 도덕성이 있지만 학급에도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수준부터 보면 1단계 수준의 학급은 선생님을 두려워해요. 친구들을 두려워해요. 선생님이 무섭기 때문에 숙제를 하고 무섭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요. 왜? 올바른 행동하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에. 두려움에 의한 도덕성이라면 2단계가 상을 원해요. 특히 물질적 보상을 원합니다. 물질적 보상을. 왜냐하면 아직은 칭찬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탕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자기에게 더 확 다가오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을 원하죠. 욕구 충족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벌을 주로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상을 주로 쓰는 선생님도 있고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제가 EBS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다큐멘터리에 나가서 선생님들을 코칭을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아이들도 수업을 듣고 선생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의 수준도 있습니다. 4, 5, 6. 4수준은 뭐냐면 규칙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로서의 도덕성이에요. 그런 규칙을 지키겠다,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수준은 존중. 콜버그의 도덕성을 제가 약간 좀 바꿨어요. 좀 더 사용하기 쉽게. 인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존중. 그 다음이 양심, 가치로움을 지향합니다. 가치로움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을 원해서가 아니라, 선생님과 친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하고 우리 반도 소중하다. 존중하는 단계죠. 그리고 가치로움을 지향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냥 1, 2, 3단계 수준으로만 보면 3단계 수준의 경우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은 되게 친해요. 하지만 교과 선생님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는 친하기 때문에 잘하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 정도로 인간관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어른에 대해서는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끼리는 친해요. 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반 아이들이 우리 반에 들어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질게 대할 수도 있어요. 이 1, 2, 3단계 수준까지의 도덕성은 자기 자신과의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는 사람 수준까지 도덕성이 미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4단계 수준이 되면 이게 아니어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자. 우리 담임 선생님만이 아니라 교과 선생님도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하자.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요 4, 5, 6단계 학급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안정감을 느껴요. 왜? 두려움으로 학급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소속감을 느껴요. 내가 책임감이 있고 그곳에서 존중하고 존중받으니까 자존감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학습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런 자신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콜버그의 도덕성을 이용해서 학급의 수준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클래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급 운영 시스템. 지금까지는 클래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급 경영. 그러니까 경영자가
학급을 경영해 나간다라는 개념이었어요. 클래스 매니지먼트는. 근데 제가 클래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를 구입하면 제가 그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8을 깔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죠, 그렇죠? OS를 깔고 나면 어떤 그걸 가지고 매니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학급 운영에 대해서는 매니지먼트보다는 오퍼레이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급의 그 학급 운영 시스템으로 이름을 정해봤고요. 버전이 있다. 학급 운영 시스템이 우리 컴퓨터도 보면은 제가 최신형 컴퓨터를 사서 좋은 프로그램을 깔려고 해요. 아주 비싼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는데 안 깔려요. 왜 안 깔리냐? 윈도우즈 95예요. 운영체제가. 그러면 안 깔리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교육에 좋다라는 외국의 이론들을 가져와서 교실에서 써봐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직까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행동주의 심리학이 우리 학교 운영 시스템의 기반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윈도우 95보다도 더 오래된 운영 시스템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한 삶에서부터 시작하자, 행복에서부터 시작하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하자. 그렇다면 교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학급은 어떠한 운영의 철학과 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심리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 시작하면서 클래스 1, 2, 3, 클래스 1, 2, 3 보면서 이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처음 프로그램으로는 이 수준이 아닐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야기도 나눠보고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 팀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 이렇게 좀 더 진화해간 과정을 보니까 좀 더 높은 수준까지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힘든 아이들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좋아진 거 많거든요.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얘랑 나랑 친해졌어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아이를 제가 만약에 1단계 수준이면 제가 1단계 수준이면 애들을 1단계 수준으로만 대합니다. 애들은 1단계까지밖에 못 자라요. 2단계 수준이 상 수준이다 그러면 애들 상 받는 수준까지 자라요. 제가 좀 더 매력적인 교사,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사라면 그 수준까지 자라요. 하지만 제가 그 이상의 수준이 된다면 이 아이들도 그 이상으로 자라게 되고 지금 클래스 1, 2, 3이라고 하는 학급 운영 이 도구도 이 교사의 수준에 의해서 그냥 단순한 상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정말 매력적인 학급이 될 수 있죠.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아이들이랑 특별한 만남들을 가져가고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4단계, 5단계, 6단계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사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이 클래스 1, 2, 3 개발하시는 모든 식구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클래스 1, 2, 3의 어떤 발전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해놓고 좀 길게 얘기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의 삶에 클래스 1, 2, 3과 함께 저의 행복교육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